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의 거침없는 표현은 어떨까요? 아프리카를 거지 소굴로 한 전략 분석가를 이렇게 예쁜 한국 숙녀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인종차별적 행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는 91세 할아버지를 벽돌로 폭행한 한 여성이 체포됐고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인종차별 발언이 불거졌으며 또 최근 뉴욕 전철에서는 한인 여성이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한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 씨는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브루클린 N 전철 코니 아일랜드역에서 겪었던 사건을 동영상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 씨의 머리에 침을 뱉고 거칠게 밀치며 도주하는 백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어제 오후 현재 조회수 2만 5천여 회를 기록하며 한인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씨는 친구 송모 씨와 함께 N 전철을 타고 가던 중 맨하탄 14스트리트 유니온 스퀘어역에서 탑승한 백인 남성이 이 씨 옆자리에 앉으며 이 씨를 향해 너희는 가짜다, 당장 내 나라에서 꺼져라는 등의 발언을 내뱉었고 이어서 과장된 미소를 짓는 등 과잉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낀 이 씨 일행은 시청역에서 내리려고 했으나 남성이 뒤따라 내리려고 옆문에 서자 이 씨 일행은 내리지 않았고 이 남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내렸지만 이 씨 일행이 전철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남성은 옆 칸으로 다시 승차해 이 씨 일행의 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코니 아일랜드역에 도착하자 남성은 이 씨의 머리에 침을 뱉는 공격을 가했고 이 씨가 남성을 붙잡으려 하자 남성은 열차 쪽으로 이 씨를 거칠게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을 코니 아일랜드역 내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친구 송 씨가 도망가는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다른 승객이 찍어둔 사진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민자들은 막상 인종차별을 겪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와 오픈 포럼이 공동으로 인종차별 대응 방법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인 사회의 발전과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해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뉴욕 내 20여 단체가 협력해 활동하는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는 수많은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뉴욕에서조차 직간접적인 인종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곳곳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가 이게 진짜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인종혐오인지 아니면 인종혐오 범죄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끔 커뮤니티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포럼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인종차별을 주제로 아시안 인종차별 역사와 인종차별의 기준 및 대응 방법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는 19일 오후 6시 뉴욕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열리는 인종차별 대응 방법 커뮤니티 포럼은 이민포럼 웹사이트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외교는 한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친서를 첨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7월 6일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건네진 것으로 보이며 한국본과 영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성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되었다며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서는 두 정상 간의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고 관계 개선과 2차 정상회담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확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틀간 방북 회담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전망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효한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수입품 6,031개 품목을 대상으로 10%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추가 관세는 중국 첨단 기술 제품과 석탄, 철강, 식료품, 뷰티 상품 등 광범위한 영역의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내용을 조정 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추가 관세 부과에 재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경악스럽다며 국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소식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에는 의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소비재가 대다수 포함돼 국민들이 느끼게 될 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협회나 상공회의소 등도 이번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입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이 지게 된다며 비판에 나섰고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의원과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 등도 장기적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무모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한국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던 재외국민 2세들이 입영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속속 모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994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K 모 씨는 얼마 전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기존 병역 면제 혜택이 없어졌으니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언어, 교육, 문화적으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에는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일정 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자리 잡는 재외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한국 체류 기간을 3년을 초과하거나 영주 귀국을 신고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 이전 출생자도 지위 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발급한 ID NIC가 오히려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ID NIC로 신분 증명을 하고 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 사위를 만나기 위해 업스테이트 뉴욕 포트 드럼의 군부대를 방문했던 마가리토 실바 부부가 불법 체류 혐의로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NBC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실바 부부는 당시 군부대 출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아이디 NYC를 제시했지만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구금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예전에도 아이디 NYC를 이용해 군 부대를 방문하고 사위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구금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디 NYC를 발급받은 뉴욕시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디 NYC로 인해 오히려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디 NYC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신분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NYC를 발급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만 명이 아이디 NYC를 신청했습니다. 아이디 NYC를 소지하면 은행 계좌를 열고 뉴욕시 공공건물과 공립학교 등에 출입이 가능하며 각종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던 오바마 케어 가입 도우미 프로그램 내비게이터 예산이 올해 또다시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무력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 도우미 프로그램 내비게이터 예산을 지난해 예산 3,680만 달러에서 70%가량 삭감한 1,00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34개 주는 1,000만 달러를 나눠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 등에 분배해야 합니다. CMS는 지난해에도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도 6,25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올해 또다시 줄인 것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 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는 1,040억 달러가 보조금으로 각 보험사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한인들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등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오바마 케어 지원금 중단과 삭감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마켓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에세이 점수 제출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8곳이 모두 에세이 점수 제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최근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명문대들이 잇따라 에세이 점수 제출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브라운 대학도 어제 SAT, ACT 에세이 점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칼텍 역시 폐지를 선언하면서 에세이 점수를 입학 전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듀크와 미시간 대학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 대학 중 22곳만 에세이 점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에세이 점수 제출을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개정 SAT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이 에세이 시험을 별도로 치르게 되면서 응시료를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SAT 장문과 수학 시험 응시료에 이어 에세이 시험까지 같이 치르려면 $64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0만 명 응시자 중 70%가 에세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편 대학들은 에세이 점수 제출을 폐지한다고 해서 입학 전형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험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에세이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최근 점수 제출을 폐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출을 권장하는 입장이며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도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으로 체포된 후 부모와 격리된 3, 4살 어린이가 이민 법정에서 홀로 이민 심사를 받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법적 질문을 하는 판사의 표정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표정과 맞물리면서 세기의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용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지만 그 다음 문제 해결은 속수무책, 이민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